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머시베넘과 미라니의 BBS라는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서 미라니가 이제 거의 끝에 부분이죠. 마지막 이제 노래를 같이 후렴구를 하면서 춤을 출 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건 아마 진짜 그 영상에서도 보는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건 찐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표정이 행복해 보였고 이미 승패의 결과 상관없이 네, 승패의 결과 상관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무대 자체만으로도 즐거워 보였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무대를 한 것에 굉장히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면서 많은 프로듀서들도 조금 표정이 변화되는 것이 보였고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것만이 아닌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프로듀서들도 뭔가 조금 느낌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고요. 역시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고 행복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제가 여러분들께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행복하려면 물론 뭐 즉각적인 행복, 뭐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쾌락의 행복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그것도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행복의 경우에 무언가를 이제 참고 이거를 여러 개 노력을 해서 이루어냈을 때 그런 행복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핍이 동반된 행복도 있을 거고 또 무언가를 줄 때 행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자면 도파민 혹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들 그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물질들은 사실 저희가 뭐 밥을 먹게 하고 잠을 자게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자 물질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란이는 왜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총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대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고 준비한 무대를 거의 다 했고 이제 부담감이 없죠. 그리고 후렴만 불러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도감과 즐거움, 춤추고 그런 것도 그런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두 번째, 음악이 너무 잘 나와서 음악 자체만으로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그거 자체의 즐거움이 두 번째. 그걸 이제 음악이 너무 좋고 신나고 그걸 또 잘 맞춰서 가사도 다 하고 실수도 잘 했다는 그런 딱 성공해냈을 때 음악 자체를 성공해냈을 때 쾌감? 그걸 두 번째로 보고요. 세 번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좀 감회에 젖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커다란 공중파에서 지금 내노라는 힙합 정상 씬들과 또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머시배넌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복감도 지난날의 결핍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행복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행복을 가수는 무대에서 그런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을 느껴야 될까요? 음악이라는 그런 귀에 주는 쾌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행복을 느껴야 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뭐 예를 들어 백패킹, 뭐 산에서 캠핑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면 산에서 이제 캠핑하고 이런 그런 기분, 음식 뭐 이런 것들 느끼면서 아 진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렇다면 일단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나의 스스로 행복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내가 어떨 때 행복한가? 그거에 대한 노트를 적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나의 소소한 행복.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해봅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 좀 깔끔해서 행복하다.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실 때 행복하다. 혹은 뭐 나는 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하다.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을 때 행복하다. 혹은 나의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난 뭐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러면 나의 행복을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약간 좀 고민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뭐 취미 활동을 행복하면 그럼 나는 취미 활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가? 여기서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가? 그러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결론, 내가 내 자아 실현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자아 실현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근데 세상에는요,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만 제가 대다수의 그 운동 선수들이나 아니면 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금 그런 유튜브에 사실 인터뷰 영상을 본 것 뿐이지만 주변에 들은 것도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대요. 하기가 싫대요. 진짜로. 운동이 지겹고 진짜 싫대요. 싫은데 그걸 참고 하는 거예요. 취미로 운동하면 정말 좋을 수는 있는데 뭐 계속 운동선수들만 예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싫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그걸로 이제 좀 더 높은 지위와 연봉을 받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 근데 그게 있죠.
참고 버텨서 넘을 수 있는 산이 있고 넘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참기 위해서는 또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세상의 모든 자기가 자실현하는데 하는 일들이 즐거울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재미도 없을 수 있고 지겨울 수도 있고 좀 하기 싫고 시간도 너무 피곤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찾아가지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고 찾아서 한다 하더라도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기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복싱 선수도 자기가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 힘든 상대는 힘든 운동에 죄송합니다. 힘든 상대나 힘든 운동의 순간들을 만났을 때 의지력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 다음번 의지력을 일으키려면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미루거나 아니면 다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정말 절망의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즐기면 넘어갈 수 있다. 정말 힘든 훈련도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때 정말로 즐기면 할 수 있다. 그걸 겪어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럼 뭐 다 빼고 어쨌든 자아실현을 위해서 즐기는 법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만약에 직장인을 예로 들어봤을 때 출근해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출근해서 어떻게 즐길 수가 있죠? 일단 뭐 자리를 정리해서 깔끔하면서 오는 즐거움 그런 것도 있고 일할 때 즐거움 일하고 이걸 성공해서 하나하나 성공했을 때 즐거움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 때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능력이 쌓여갈 때 그런 즐거움 동료들과 이렇게 아군들을 만들었고 내 영역을 확대해서 점점 그렇게 할 때의 즐거움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게 무너지고 있죠. 그렇게 탄탄하게 쌓아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느 그룹을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의 능력과 그런 친화력 그런 것들을 이제 항시 새로운 사람 만나도록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즐거움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회사 생활을 해보시면 프리로서 자기가 너무 기죽지 않고서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 건 챙기고 그리고 일 처리는 확실하게 해내고 그렇게 해서 직장 동료들과 상사 후배 개념 없이 그냥 동료로서 서로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나 혼자를 그냥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능력은 내가 개발해야 되죠. 내 프로젝트는 내가 챙겨야 되죠. 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만약 경력이 쌓여서 없다 그러면 스스로 이제 프리랜서를 생각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밑에 사람들도 이렇게 잘 끌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에 사람들과는 같이 이제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직장마다 다르고요. 저도 그냥 혼자 생각해 보는 거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그러한 즐거움들을 뭐 커피를 마실 때 즐거움, 퇴근할 때의 즐거움, 오전까지 끝내놓고 나머지 오후는 놀 때 즐거움, 실적 관리를 할 때 즐거움, 내가 업적을 남길 때 즐거움, 사람들을 컨트롤할 때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하고 근데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뭐 몇 년이 지나건 그 직장 경력만 쌓여갈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입보다 더 스펙이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에 대한 그 스펙 혹은 경력에 대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자격증 같은 거는 따야 되고요. 그런 경력으로 해서 뭐 기술사, 기능사 뭐 이런 거까지도 접근하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영어나 이런 스펙들은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신입 때 했던 경력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이제 직장만 다니는 경력만 있을 경우에 뭐 경력 이직할 때는 당연히 경력이 중요하겠지만
그게 혹시 직종이 좀 그 한정된 폭이 넓지 않은 그런 직종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을 생각해서는 자기 경력 대비 스펙들도 쌓아가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또 얘기가 3000포로 샜는데 이거는 저희 채널의 특징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직장 내에서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직장에 뼈를 박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당연히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인정하지만 자신의 따로 그런 능력을 길러서 자기가 자본가가 될 생각으로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더 잘 될 겁니다. 제 생각인데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사원들에게 그런 거 생각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만 빠지면 또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한번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행복한 법,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도 진정한 행복한 데이트를 하세요.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도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자기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시고 한번 해봅시다.